안녕하십니까. 거시경제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채널명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은행 계좌와 주식 계좌에 찍힌 숫자들, 혹시 일본의 통화, 엔화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일본 여행 갈 때 환전하는 돈, 혹은 도쿄에서 스시를 사 먹을 때 쓰는 돈 정도로 생각하실 겁니다. 내 자산과는 전혀 무관해 보이죠. 하지만 단언컨대 지금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엔화는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엔화는 지난 30년간 세계 경제가 함께 돌려써온 거대한 공용 마이너스 통장이자 글로벌 유동성을 공급하는 가장 강력한 파이프라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값싼 일본 돈을 빌려와 미국 주식을 샀고 한국 채권을 샀으며 심지어 비트코인 레이스에도 참여해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금융용어로 말하는 엔캐리 트레이드입니다. 그런데 2024년과 2025년을 기점으로 이 거대한 파이프라인에 심각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라는 전대무민의 실험을 끝내고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세계 경제의 중심인 미국은 금리를 내리는 방향으로 핸들을 틀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닙니다. 싸게 빌려서 비싸게 굴려 먹던 공짜 점심, 프리 런치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청구서를 받아들어야 할 시간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17분에서 20분 동안 엔캐리 트레이드의 정확한 메커니즘과 이것이 왜 지금 전 세계 투자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블랙스완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 거대한 해일이 한국의 투자자인 여러분의 자산에 어떤 순서로 타격을 입히게 될지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뉴스 헤드라인을 읽는 것이 아니라 자산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를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 기원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시계바늘을 1990년대로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일본은 역사상 유례없는 부동산과 주식 버블 붕괴를 겪었습니다. 도쿄 항공 땅값이 미국 캘리포니아 전체 땅값보다 비싸다는 말이 나왔던 그 시절, 거품이 터지면서 일본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이후 일본은 잃어버린 20년, 아니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불리는 장기 불황과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졌습니다. 물가는 오르지 않고 기업은 투자를 멈췄으며 국민들은 지갑을 닫았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은 이 죽어가는 경제에 심폐소생술을 하기 위해 극단적인 처방을 내립니다. 바로 금리를 극한으로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1%에서 0.5%, 0.1%로 급기야는 예금하면 보관료를 떼가는 마이너스 금리까지 도입했습니다. 여기서 금융공학적인 기회가 탄생합니다. 전 세계의 스마트머니, 즉 월가의 헤지펀드들과 기관 투자자들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일본에서는 돈을 거의 공짜로 0%에 가까운 금리로 빌릴 수 있다. 반면 미국이나 유럽, 신흥국은 금리가 연 3%, 5%로 훨씬 높다. 그렇다면 일본에서 돈을 빌려다가 금리가 높은 나라의 국채나 자산에 투자하면 아무런 위험 없이 금리 차익만큼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엔캐리 트레이드의 본질, 금리 차익 거래입니다. 쉽게 말해 일본이라는 글로벌 ATM에서 무이자로 돈을 뽑아 전 세계 수익률이 높은 곳에 뿌리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의 인물 월가 트레이더 A씨의 포트폴리오를 해부해 보겠습니다. A씨는 일본은행에서 1억엔, 한국 돈으로 약 10억 원을 빌립니다. 금리는 연 0.1%입니다. 1년에 내야 할 이자는 고작 100만 원입니다. 치킨 몇십 마리 값이면 10억을 1년 동안 쓸 수 있는 겁니다. A씨는 이 1억엔을 달러로 환전합니다. 그리고 미국 국채 연 4% 수익, 나스닥의 우량 기술주 연 10% 기대 수익, 일부는 고위험 자산인 비트코인에 분산 투자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A씨는 레버리지를 활용합니다. 증권사 담보대출을 통해 원금의 5배, 즉 50억 원 규모의 포지션을 잡습니다. 계산해 볼까요? 50억 원을 굴려 연 평균 5%의 수익만 올려도 2억 5천만 원입니다. 갚아야 할 이자는 미미합니다. 자기 자본 없이 오직 남의 돈으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머니게임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왜 하필 엔화였을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세계 최저금리. 둘째, 엔화의 유동성과 안정성. 엔화는 달러, 유로 다음으로 많이 거래되는 기축통화급 화폐입니다. 언제든 대량으로 빌리고 갚을 수 있죠. 셋째, 일본 중앙은행의 정책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일본이 디플레이션 때문에 절대 금리를 올리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 확신이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괴물을 키운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일부를 통해 엔캐리 트레이드가 얼마나 달콤한 공짜 점심이었는지 이해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경제학의 제1원칙,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그동안 미뤄뒀던 계산서가 2024년부터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2부에서는 이 거대한 흐름이 역류할 때 발생하는 청산, 언와인 등의 공포와 그 메커니즘을 아주 구체적으로 뜯어보겠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의 규모,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국제결제은행 BIS와 주요 투자은행들의 리포트를 종합해보면 보수적으로 잡아도 3천억 달러, 포괄적인 파생상품까지 포함하면 무려 1조 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 돈으로 1,400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자금입니다. 대한민국 1년 국가 예산의 2배가 넘는 돈이 일본에서 빠져나가 전 세계 자산 시장을 떠받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막대한 유동성은 지난 10년간 미국의 S&P 500과 나스닥 상승장을 이끈 숨은 주역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열광했던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 그래프 뒤에는 엔캐리 자금의 힘이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브라질 국채, 멕시코의 고금리 상품, 심지어 2021년 비트코인 불장 때도 엔캐리 자금이 유입되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2024년 3월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일본은행이 1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를 종료하고 기준금리를 0%에서 0.1%로 이후 추가 인상까지 단행했습니다. 동시에 국채금리를 인위적으로 누르던 YCC, 수익률 곡선 제어 정책도 폐기했습니다. 일본의 금리가 튀어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반대로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잡히면서 금리 인하 사이클로 진입했습니다. 여기서 엔캐리 트레이더들에게 이중고가 발생합니다. 첫째, 미일 금리차 축소입니다. 일본 금리는 오르고 미국 금리는 내리니 예전처럼 앉아서 돈을 벌 수 있는 마진이 줄어듭니다. 둘째, 더 무서운 것은 바로 환율입니다. 일본 금리가 오르면 엔화 가치는 강세가 됩니다. A씨가 돈을 빌릴 때는 1달러당 150엔이었는데 갚으려고 보니 1달러당 130엔, 120엔으로 엔화가 비싸졌다고 가정해봅시다. A씨는 달러 자산을 팔아서 엔화를 사야 하는데 엔화가 비싸졌으니 더 많은 달러가 필요합니다. 즉 투자에서 수익이 나도 환차손으로 인해 원금이 까먹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 공포가 현실화된 날이 바로 2024년 8월 5일, 이른바 블락 먼데이였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날 하루 동안 전 세계 금융시장은 말 그대로 패닉에 빠졌습니다. 일본은행이 예상보다 강한 매파적, 긴축적 태도를 보였고 미국의 고용지표 쇼크가 겹쳤습니다. 그날 하루에만 엔화 가치는 1% 넘게 급등했고 일본 니케이 지수는 12% 폭락했습니다. 1987년 이후 최대 하락폭이었습니다. 한국 코스피는 8% 넘게 빠지며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고 미국 나스닥도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대체 왜 주식시장이 폭락했을까요? 바로 마진콜 때문입니다. 엔캐리 트레이더들은 대부분 5배, 10배의 레버리지를 씁니다. 환율이 조금만 틀어져도 증권사에서는 담보 부족을 통보하며 즉시 상환을 요구합니다. A씨 같은 트레이더들은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장 유동성이 좋은 자산, 즉 미국 주식, 애플, 엔비디아, 비트코인, 한국의 삼성전자를 시장가로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은 죽음의 소용돌이로 이어집니다. 1단계, 자산을 판다. 2단계, 그 돈으로 엔화를 달러로 바꾼다. 엔화 주요 폭증으로 엔화 가치 더 상승. 3단계, 엔화가 더 비싸지니 아직 못 갚은 다른 트레이더들의 손실이 커진다. 4단계, 그들도 살기 위해 자산을 더 빨리, 더 싸게 던진다. 이것이 바로 엔캐리 청산의 공포입니다. 단순히 일본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자산 가격을 동시에 끌어내리는 트리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평범한 직장인 B씨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B씨는 엔캐리 트레이드가 뭔지도 모릅니다. 그저 퇴직연금으로 미국 나스닥 100 ETF를 샀고 여윳돈으로 비트코인을 조금 샀을 뿐입니다. 하지만 8월 5일 B씨의 계좌는 파랗게 질렸습니다. B씨가 잘못 투자한 게 아닙니다. B씨가 산 ETF 안에 들어있는 주식들을 거대한 엔캐리 세력들이 마진콜을 막기 위해 던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은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글로벌 금융 생태계에 들어와 있는 이상 피할 수 없는 연쇄 충격을 줍니다. 도쿄에서 나비가 날갯짓을 하면 뉴욕과 서울에 태풍이 부는 격입니다. 이제 마지막 3부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시한폭탄은 어떻게 될 것이며
한국에 사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내 자산을 지켜야 할까요? 현재 일본은행 우에다 총재는 경제가 예상대로 움직인다면 금리 인상을 계속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일본의 기준금리가 0.75%, 심지어 1%까지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연준은 2025년 말까지 금리를 3%대로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엔캐리 청산 압력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 1, 2년 동안 지속될 상수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한국 경제와 투자자에게 닥칠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 경로로 요약됩니다. 첫째, 환율 쇼크와 수입 물가입니다.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면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인해 달러도 강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원화는 상대적으로 약세 압력을 받아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상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마시는 커피값, 휘발유값, 스마트폰 가격 등 모든 수입 물가를 끌어올려 실질 소득을 감소시킵니다. 내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상황이 심화되는 것이죠. 둘째, 외국인 자금 이탈입니다. 한국 주식시장은 외국인 비중이 높습니다. 엔캐리 자금은 본질적으로 빌린 돈입니다. 리스크가 커지면 가장 먼저 신흥국 주식, 그 중에서도 유동성이 좋은 한국 주식,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을 팔고 떠납니다. 코스피 지수가 펀더멘탈과 상관없이 수급 논리만으로 급락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셋째, 기업들의 실적 악화입니다. 과거 저금리 엔화를 빌려 설비 투자를 했던 국내 기업들은 이자 부담 증가와 환차손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이는 기업의 순이익 감소, 주가 하락, 나아가 고용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3명의 투자자 모델을 통해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투자자 C씨는 낙관론자입니다. A. 설마 또 폭락하겠어? 하며 미국 기술주와 레버리지 ETF에 전 재산을 몰빵했습니다. 엔캐리 청산이 본격화되는 날 C씨는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환율 변동과 주가 하락의 이중 펀치를 맞고 계좌가 반토막 날 수 있습니다. 투자자 D씨는 영끌족입니다. 변동금리 대출을 꽉 채워 부동산과 코인에 투자했습니다. 글로벌 금리 변동성이 커지면 대출 이자는 오르고 자산 가치는 떨어지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현명한 투자자 E씨의 포트폴리오를 주목하십시오. E씨는 분산과 해지를 실천했습니다. 부채 축소, 디레버리징, 무리한 빚을 줄여 현금 흐름을 확보했습니다. 통화 분산, 달러 자산뿐만 아니라 엔화가 쌀 때 미리 확보해둔 엔화 예금과 원화를 적절히 배분했습니다. 엔화가 강세가 되면 엔화 자산에서 수익이 나면서 다른 자산의 손실을 상쇄해줍니다. 자산 배분, 주식 비중을 조절하고 위기 시 가격이 오르는 금과 확정 금리를 주는 채권을 포트폴리오에 담았습니다. 현금 확보, 전체 자산의 20% 이상을 현금으로 보유합니다. 폭락장은 준비된 자에게는 우량 자산을 헐값에 살 수 있는 바겐세일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은 먼 나라의 금융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월급, 대출이자, 노후 자산과 직결된 생존의 문제입니다. 2026년 이후 다가올 금융시장의 파도는 그 어느 때보다 거칠 것입니다. BOJ의 금리 결정 뉴스, 엔 대 달러 환율의 움직임을 이제는 예민하게 지켜보셔야 합니다. 단순히 일본 여행 가기 좋은 때를 보는 게 아니라 위기의 신호를 감지하는 레이더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파도에 휩쓸려 난파선이 될 것인가? 아니면 파도의 흐름을 읽고 그 위에 올라타는 서퍼가 될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견고한 방파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이 있는 경제 인사이트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